또 시간 내서 이제 또 채워주면 되고, 네, 진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나가야 됩니다. 저는 항상 같이 시작하면 같이 나가자. 누굴 띄놓고 가는 건 제가 못해요. 네. 자, 그럼 오늘 영상 촬영은 이렇게 진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론을 촬영을 할게요. 네. 집에서 또 하시는 분들도 기존에 하시던 음성 파일하고 또 교재는 뭐 오시면 줄 건데 시간이 안 되니까 지금 교재 못 받은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듣고 실행을 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교재 이해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실행은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명상은 선실행, 후이해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음성 파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 명상이 우리 이론 수업보다 한 2강의 정도 더 나간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후이해 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교재에 보면은 이제는 이렇게 다차원 해체, 다차원 분석 이렇게 해놨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명상하면서 조금 다루는 깊이가 여러 단계의 내용들을 벌써 밟고 나와 있어요. 그냥 가볍게 처음부터 훑어보면은 일단은 깨어있기였죠. 깨어있기는 뭐냐면 몸이 여기 있는데 마음도 여기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마음까지 여기 가져오는 것, 이게 깨어있기였는데 어떻게 깨어있느냐? 그래서 눈을 통해서 깨어있거나 귀를 통해서 깨어있거나 냄새를 통해서 또는 맛이나 감촉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오감을 통해서 깨어있는 그런 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각에 깨어서 감각 보기까지 왔죠. 그 다음이 이제 깨워서 느낌 보기. 감각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유형의 물질들이라서 뭐 좀 거칠고 하기 때문에 좀 자극 주면 오히려 깨어 있기가 좀 수월했어요. 그런데 전에하고 감각에 깨어 있는 것만으로도 명상이라는 공부를 할 때와 안 할 때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홀려서 빠져 있거나 귀에 들려지는 것에 홀려서 빠져 있거나, 그죠? 네. 맛에 빠져 있거나 향기에 빠져 있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나왔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깨어서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죠?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깨어서 나와서 이렇게 들려지고 있구나. 그래서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들리는 것과 들려지는 것, 향기와 맛, 감촉까지 빠져있지 않고 한 걸음 나와서 관찰하는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에 감정, 마음의 반응들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은 우리가 생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생활 자체에서 예전에는 명상을 안 할 때는 그냥 쫓기면서 살았죠. 그죠? 화가 나면 화가 난 데에 빠져 있고, 기쁘면 기쁜 대로 빠져 있고,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빠져 있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화가 나면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깨어 있었죠. 좋으면 좋다는 것을 알고 좋은 곳에 깨어 있고, 싫으면 싫다는 것을 알고 싫은 것에 깨어 있고, 기쁘면 기쁘다는 것을 알고 들뜸에 깨어 있고, 그죠? 그래서 깨어서 마음의 반응들을 관찰했어요. 근데 요것을 우리가 차원으로 나누어 보면 요것은 현상이에요. 외부로 드러나 있는 것들. 그래서 현상에 깨어서 현상을 보는데 가장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될 거친 것부터 그리고 아주 미세하고 미묘한 것까지 깨어서 보는데, 현상 속에서 진짜 깊이 있게 깨어서 알아차렸다.
봤다 하는 내용은 어디까지는 깨어서 의도나 깨어서 욕구까지 볼 수 있다면은 아주 깊이 있게 현상에 깨어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깨어서 현상을 보는 데는 깨어서 의도를 보았느냐, 욕구를 보았느냐, 와, 여기까지 보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 보면은 그렇게 이제 차원을 분류해 놨는데 현상이라는 것은 본연의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텅 비고 고요한 것, 그죠? 요것은 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나라는 개념이 없는 이름 이전의 것이에요. 이름 이전에. 예.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것은 어디서부터냐면은 3차원 현상에 드러나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감각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자체, 그것이 나다라고 얘기하는 요런 3차원의 단계, 요게 나고요. 요 나는 항상 변하죠. 고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들어있는 나는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면 이렇게 형체로 드러나 있는 나이 있고요. 생각으로 드러나 있는 나도 있고요. 느낌으로 드러나거나 나의 의지나 아니면 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나로 드러나 있기도 해요. 근데 이것들이 변해요.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 그렇게 이것이 나다라고 느끼고 생각하고 감정, 판단, 의지 이런 과정들이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본연의 이 고요함이 나의 무의식을 투과해서 전에 제가 영화 얘기했죠? 네. 영사기 얘기를 했습니다. 본래의 빛이 있고 영사기에 보면 원래 옛날에는 막 엄청 밝은 카본을 태워서 이 빛을 쐈잖아요. 쏴서 무의식, 필름이라는 것을 딱 투과해서 스크린에 현상되는 이것, 스크린에 현상되어 있는 것이 여기가 나라고 느끼는 것이고 필름이 이제 내 무의식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름은 나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직 에고는 아닌데 뭐냐면 씨앗이야. 여기를 투과하면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요. 근데 이 필름에 따라서 색깔이 정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이 필름을 투과하는 이 필름의 상태에서부터 우리가 욕구, 의도 이런 것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것이 밖으로 이제 발현되면서 일어나는 것들이 감각을 통해서는 감각적인 욕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의 삶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들, 판단들 이런 어떤 상들이 일어나고요.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씨앗, 의도, 욕구가 밖으로 발현되면서 드러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는 탐욕이에요. 탐욕. 지나치면 탐욕이라고 하지만 탐이라는 것은 사회적 의미로 풀어서 얘기해 보면은 그렇게 나쁘게 들리진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는 힘. 좋아하는 것에 집착 안 해요? 우리 삶이 그래요.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잖아. 안 해? 좋아하는 것에 집착 안 하면 그 사람 무기력한 사람이지, 그죠? 그리고 욕심이라는 것은 어떤 나의 암 또는 내 방식 나의 어떤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나의 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살아가면서 내 의지를 관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죠.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욕심이고 어쨌든 현상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안고 살아가면은 그렇게 나의 욕구에 일어나는 마음들, 그러니까
탐욕 또는 탐진치 이러한 부분들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반대 방향이에요. 우리가 여기 그렇게 본래의 실상의 본 모습이 1차원, 그죠? 여기는 나가 없다고 했어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죠? 근데 우리는 있어요. 모두가 여기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명상이나 참선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마음에 걸림없이 드러나는 실상의 본 모습. 그래서 텅 비고 고요하고 평온하죠. 이것을 실상이라고 이름 짓기도 하고, 또는 진여, 또는 본심, 또는 참나, 또 여러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름일 뿐이고, 이름일 뿐이고, 하지만, 일단은, 자각하고, 한번 체험하고, 경험한 분들은, 이름은 달라도 같은 내용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다. 저 5강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답은 미리 나와 있기 때문에 후퇴어 여러분이 꼭 그것을 관찰해야 그 다음을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했죠. 이 시대는 갈 수 있다. 우리가 깨닫지 않아도 그 다음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깨달은 분들이 너무도 많이 말씀을 해놓으셨고, 또 열심히 수행해서 그렇게 견성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해봐도 내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렇게 과거에 약간 느끼고 있었던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극화돼서 크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밖으로 발현되는 과정에서 거치는 게 4차원 얘기했죠? 4차원. 그리고 지금 현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금 현상에 살아가고 있는 요게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나라고 느끼고 있고 나가 있는 여기가 3차원입니다. 그 외에 그 바깥쪽에 이제 하늘의 것과 또 땅의 것으로 생성된 것들이 있는 그 단계가 2차원이에요. 그래서 천지 대자연은 2차원이죠. 2차원이죠. 그죠? 그래서 동물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행위, 영혼이 있는 이런 행위들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는 2차원이고요. 근데 동물들도 인간의 의식과 의도가 감미되는 차원이 달라져요. 내가 이렇게 강아지를 막 이뻐하고 귀여워해주고 막 길들이고 도닥거리면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면 얘도 차원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타고 가잖아. 말을 막 부리잖아. 옛날 과거에 전쟁터에서 말과 한 몸이 돼서 장군들이 싸우고 했잖아요. 그 말은 또 차원이 달라요. 그냥 대자연에서 뛰어노는 또 짐승들과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관계되어 있을 때 그게 3차원이에요. 자연의 천지적인 것은, 자연 그대로인 것은 이제 하늘의 것, 땅의 것인 그 상태 그대로인 것은 이제 2차원이고요. 이렇게 차원을 나누었어요. 차원을 나누어 놨는데, 자, 몇 가지 빠진 게 있네요. 그렇게 이제 1차원에서 4차원, 3차원, 2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으로 가는 이 과정, 이 과정으로 나가는, 일반적으로 그냥 본부가 살아가는 방향은, 밖으로 나가는 방향은 탐진치 또는 탐욕. 그죠? 욕구가 발현된 거, 의도가 발현된 삶을 살고요. 공부는 그 반대로 들어와요. 깨어있기. 그 다음에 깨어서 감각 보기. 깨어서 느낌 보기. 그죠? 깨어서 감정 보기. 우리 마음 반응 보기. 요까지가 현상이라고 했어요.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다면 깨어서 의도 보기. 거기까지 들어간다면 아주 현상에 대해서 깨어서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건 현상이에요. 요건 현상이고요. 깨어서 마음 보기, 깨어서 고요함. 깨어서 마음 보는 과정에서 마음의 걸림들을 해결하는 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명상이 깊어지면 마음의 걸림이 일어난다.
그럴 때 자아차원, 감각차원. 이건 5강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아차원에는 어떻게 우리가 반성과 그 다음에 참회, 그죠? 나의 가오에 대한 것은 반성과 참회. 그리고 대상에 대한 것은 나에 대한 것과 대상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연민과 사랑. 참 안 됐다, 안타깝다, 안쓰럽다. 그러한 어려움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내가 부디 평온하기를, 그리고 그 대상도 평온하기를, 이렇게 자꾸 도닥거리고 벗겨낸다고 했어요. 마음의 걸림들을. 그죠? 예. 그런 과정, 자아 차원, 감각 차원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 명상이 깊어질수록 우리 몸이 뭐예요? 감각하지 못하던 긴장들을 내가 이제 감각을 하면서 다스릴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명상이 점점 깊어지고 결국은 몸이 무의식 상태, 그러니까 수면 상태일 때까지 나는 깨어서 본다. 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통제하는 것이 예전에는 의식이 통제하든 못하던 그 무의식에서 몸의 긴장들을 내가 이제 의식으로 느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고 그러면서 호흡을 조절하면서 이완하면서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깨어서 고요함이죠. 고요함이라는 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현상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지금은 뭐예요? 실상을 얘기했어요. 실상은 텅 비고 고요하다. 내 이름 전의 것이고, 그죠? 내 이름 전의 것이에요. 나다라고 에고, 자아가 있는 3차원의 나 이전의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내가 없고 너도 없고 어떤 경계가 없어요. 구태 경전의 내용을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시작이 없고요.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곳이야. 어떤 무한대의 곳이죠. 나와 너는 없지만 우리는 있어요. 모두가 그곳에 있는 것이고 다 그런 체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 이제 어떤 마음의 걸림이나 어떤 자기 이 에고에 따라서 또는 업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무의식의 조건들에 따라서 체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있는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내용들은 현상이라는 것을 깨워서 보는 공부를 꾸준히 했어요. 반복했어요. 화가 나면 화가 나면 화가 나면 짜증나면 짜증나면 짜증나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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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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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워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자각을 했잖아요. 그죠? 그죠? 네. 네. 그렇게 깨워서 자각을 하면서 거기에 집착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것을 또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는 않았어요. 그죠?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은 즐거워하는 것도 무상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뭐 그것도 험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즐거운 건 즐거운 거. 명상하기 때문에 즐거운 게 안 즐거운 게 되면 안 돼. 단지 즐거운 건 즐거운 건데 즐거운 것에 빠져있지 않고 우리가 깨워서 즐거운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 차이가 큽니다. 실상을 또렷이 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무시하거나 그것을 뭐 멀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상은 명확하게 깨워서 실상을 보고요. 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또 나가야 될 부분들은 현상을 못하면 현상을 현상대로 또렷하게 보고요. 지금부터 나가야 될 부분들은 실상에 대한 자각이에요. 실상에 대한 텅 비고 고요함이 내재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엄청나게 강한 체험을 했는데 그것이 내가 그 전에 자각하고 체험하기 이전에 없었던 게 아니더라니까. 있었어요. 내가 순간순간에 그거를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어요. 그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 되게 혼날 짓을 하고 막 조마조마하다가 제대로 혼나고 나서 뒤에 안도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평온하고 어떤 고요한 것. 또는 여러분 지금 같이 이렇게 좀 막 바이러스가 막 있고 이럴 때 위험한 이 상태에서 뭐 가만히 집에 있으면 옛날 같으면 답답해서 뭐 견디지 못할 지경인데 밖에 엄청난 불안한 뉴스를 보면서 그냥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 느껴지는 어떤 안도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서 미치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내면의 실상의 본 모습, 이게 원래 나예요. 그죠? 따지고 보면 이 본 모습이 발현되면서 성냄이라는 게 회귀하고 즐거움이라는 게 회귀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생활 중에 명상이니까 생활 중에 그렇게 현상 속에 깨어서 보고 실상의 자각을 또 같이 생활 속에 끌어내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 장 넘기면 보면 5차원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뭐 10시 6차원을 왜 설명 안 하냐고 지금 그거 나갈 단계는 아니에요. 예. 좀 우리가 지금 5차원의 내용을 풀어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름 짓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용하기 좋게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현상, 깨어서 현상이죠. 화가 남 깨어서 화가 남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게 현상입니다. 하지만 본래 나는, 실상의 나는 텅 비고 고요하다. 이것이 실상이에요. 내 내면에 원래 텅 비고 고요하다는 거. 내면에 그것이 있고 그리고 현상에 지금 드러나 있는 이러한 조건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동시에 발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 일어나는 판단들이 있어요. 그죠? 네. 현상이라는 게 탐욕에 끌려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탐욕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준을 탐욕이 10인 사람이 있고 탐욕이 5인 사람이 있는데 기준을 만약에 2.5로 잡아놓는다 하면은 10인 사람은 엄청나게 억압해야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참고 눌러야 돼요. 근데 이 공부하면서 느껴보는데 내가 출가자가 아닌 이상은 억압하고 참고 누르면은요 터져요. 나중에는 내가 또렷이 깨어서 나를 봤어. 화가 나. 근데 더 화가 나. 깨어서 알아차리는 게 막 더 화가 나요. 예, 이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2.5로 돌아올 수가 없는 탐욕, 바깥 현상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라면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은 5에서 10 사이겠죠. 그죠? 그걸 2.5로 잡아놓으면 나는 막 억눌러야 돼요. 억누르다 보면은 진짜 공부가 싫어지기도 하고 억누르는 건 터집니다. 폭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5의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중심을 잡아라. 그래서 현상과 실상 안에서 중심을 잡습니다. 물론 출가자의 수행법은 달라요. 실상과 열반 해탈 중에서 중심을 잡겠죠. 여러분은 지금 상태에서는 엄두도 내지 마세요. 그러면은 삶이 무기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것이 실상인데 이 실상의 정답을 텅 비고 고요한 평온함, 무상한 것이고 다 변하는 것이고 집착할 바가 없고 이거를 모든 나의 현상 속에 갖다 대버리면은요 나는 엄청나게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답이면 맞지만 무기력하고 무책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현상과 실상 안에서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럼 내가 두 발만 디디면 돼. 내가 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양극을 딱 잡아주면은요, 그 안에서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예. 나는 10까지 간 사람이면 5에서 그 안에서 중심을 잡는 게 맞죠. 예. 5까지인 경우라면은 2.5나 이쪽에서도 중심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5에서 10의 단계에 있다면 실상은 제로고요. 그 다음에 현상이 10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중심이 돼요. 이게 태극의 원리예요. 좌가 있어야 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좌우를 지금 쓰는 겁니다. 현상에만 깨어있는 거는 한 발로 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현상 속에 살다가 실상을 내가 지금 조급함 하지만 나의 본질은 텅 비고 고요하다 라고 한번 고요히 몰입해주면
한 발로 깨금 뛰고 막 달리다가 또 한 발을 뒤져주는 거예요. 덜 힘들지. 중심을 한번 딱 잡아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중심, 한 발, 양극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있어야 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상이 있어야 실상이 있고, 실상이 있어야 현상이 있고, 이런 중심을 잡게 되면은요, 그 안에서 내가 해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풀이해 놨어요. 예. 명답도 있어요. 명답은 이건 나에게도 유익하고 대상에게도 유익하고 모두에게 유익한 것. 이것은 명답입니다. 이거는 진짜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이게 바른 방향이에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진짜 열정을 다 쏟아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욕구 대 욕구가 부딪히는 거라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사업을 해도 그렇고 어디 비즈니스를 해도 마찬가지로 예. 내가 이득을 취하면 상대는 뭔가 조금 손실을 봐야 되고 상대의 이득을 주려고 하면 내가 조금 손실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적절함을 찾는 거예요. 적절함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득을 취했고 상대가 약간의 손실을 봤다 하면은 상대의 손실 본 것을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 대가를 해주는 거. 서로 윈윈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닌 경우라면은, 그럴 수 없는 경우라면은 그 인과는 내가 받겠다라는 마음 자세, 적절한 마음 자세, 감수해야 되는 마음 자세는 필요합니다. 그죠? 이익까지 내가 다 취했고, 상대는 손해를 봤는데, 욕까지 안 얻어먹겠다 하는 거는 그거는 인과에 어긋나요. 내가 이익을 많이 취했고 상대에게 이익을 줄 수 없는 거라면 욕은 얻어먹어야지. 그 욕 얻어먹으면서 와 욕한다고 할 거는 아닙니다. 그 인과에 대한 부분은 감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 부분 저 사람이 어떤 칼자루를 쥐고 있다 하면 내가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전에 한 행위가 있잖아. 그죠? 그것까지 안 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러고는 또 내가 약간의 손실을 받고 하지만 내가 상대를 배려해줘서 상대가 좀 이익을 받다 하면은 칭찬이나 어떤 좋은 말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참 호인이다, 대인이다. 좋은 말을 들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하지만 내 안에서는 그 적절성은 해답이 되는 거예요. 양극을 딱 잡고 섰을 때 적절성이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절성이 점점 내가 탐욕에 끌려가지 않고 점점 나를 다스리는 힘이 강해지고 그리고 점점 지혜가 높아진다면 그렇다면은 이걸 정해놔도 돼요. 정해놓고 어느 선 뭐를 지키고 어느 선에서 지키고 하는 이걸 정해놔도 됩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요. 우리가 수행하는 데에서 각 종교 수행에서도 보면 계라는 걸 해요. 계라는 걸 받고 기독교의 10계 있듯이 불교의 비부계나 이런 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 보살계도 있지. 전에 받았던 계는 있지. 하여튼 저는 이제 계를 받고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억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게 능숙해지면 나중에 계를 받아서 수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은 능숙함을 찾는 것. 내가 그것을 수긍할 만한 나만의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합리화가 돼야 돼요. 내가 수긍할 만한. 내가 안 되는데, 그럴 제목이 안 되는데, 억지로 지켜야 된다 하면 이 자체가 망가져요. 수행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답 중에서도 이제, 이 해답은 해답인데 왜냐하면은 나에게 이익이 되고 상대에게 약간 손실이 있어도 그래도 실상과 현상 속에서 내가 실상과 현상 속에서 그래도 탐욕 쪽에 가까워. 현상 속에 가깝고 실상을 내가 없는 건 아니야. 염두를 하고 있지만 상황이 이제 그쪽으로 내가 많이 끌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거기서 해답이 나오겠죠. 그쪽에서 해답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선을 넘어서는 거고, 이 정도까지는 해도 그래도 괜찮다 싶은 거는 있어요.
그 요 정도까지 해도 괜찮다 싶지만 이제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거는 뭐냐면 최소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네, 어떤 행위가. 근데 농담 삼아 얘기를 합니다. 농담 삼아. 요즘 젊은 부부들한테, 남자들한테도 그래서. 바람 피우고 싶으면 바람 펴. 근데 들키지는 마라. 들키면 피해자가 양성이 되잖아. 그때는 너는 죽일 놈이 되는 거야. 그것까지 감수하고 필요하면 펴라. 안 들키면 괜찮아. 하지만 뭐 안 들키게 되나. 예. 그래서 피해자를 양성하면 안 된다.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 예. 이 정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 피해자를 만들면 그다음부터 업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용하는 거는 괜찮죠. 왜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세상에서 쓰임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부분까지는 괜찮지만, 그래도 그 대상을 악용하지는 마라. 요 정도는 지켜줘야 되지 않아요. 아무리 내 욕구가 앞서더라도, 내 욕망이 앞서더라도, 그 정도는 좀 지켜주는 것이 맞다.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5차원의 중심 잡기, 예. 요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실행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톡방에 이제 올리잖아요. 깨워서 현상 보기 하면은 지금 상황, 지금 나의 마음의 반응, 나의 감정 상태, 이런 부분들을 깨워서 또렷하게 봅니다. 거기에 빠져있지는 않고 한 발 딱 나서서 봐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 자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본질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이제는 카톡에 어떻게 올리냐면은 내가 지금 생각이 복잡함 깨워서 봤잖아요. 하지만 나의 본질은 텅 비고 고요하다. 나의 본질은 텅 비고 고요하다. 나의 본질은 텅 비고 고요하다. 이래서 내 스스로 본질을 염두에 두고 이 자각을 자꾸 끄집어내세요. 그러면 진짜 신기할 정도로 마음이 막 널뛰던 마음들이 빨리 안정을 찾아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판단하고 결론하고 해답을 내는 데 있어서 엄청 큰 도움이 돼요. 네,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내용이 지금 5차원의 요 내용이에요. 네. 6차원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가져가 보기로 합시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톡방에